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시간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사회학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7개의 과목 중에서 그래도 난이도가 가장 평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고, 특별히 어려운 용어라든가 좀 생소한 단어들, 이런 게 비교적 적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동물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들마다 각 개개인이 좋아하는 개인의 취향, 또 생각,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요. 혼자서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사회 구조, 사회 집단, 점점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인 가정까지,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인 가정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회학,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학에는 뭐 정치 문제도 다룰 수가 있고요. 정치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정책들, 제도들,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경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제 부분, 뭐 문화 부분, 또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뭐 사회화. 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모여 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단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어떤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내에서의 이런 각각의 하위 영역들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회학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사회학에서의 어떤 이론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스포츠라는 상황 내에서 스포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사회와 스포츠의 매개체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스포츠 상황에 이 정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문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경제와 사회화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또 사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를 즐겨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스포츠를 즐겨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스포츠에 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의 사회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포츠에 참가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변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스포츠 사회학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기본적으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뭐 스포츠 사회학이 무엇인지, 스포츠 사회학에서는 어떠한 영역들, 어떠한 것들을 공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쉬운 부분, 시험에는 그렇지만 많이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 시험에 나오더라도 굳이 이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 공부한 것들을 막 열심히 쓰면서 암기하고 하지 않아도 국어만 잘 할 줄 알면, 글만 읽고 이해만 가능하다면 누군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와 정치. 자, 정치가 스포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스포츠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또 정치라는 것이 국내 정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적인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를 가지고 나라와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이 사이를
풀어지게 된다든가, 또 내지는 두 나라가 평상시에 또 조금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닥 뭐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고 패배를 함과 동시에 굉장히 크게 긴장 상태가 고조가 돼서 뭐 전쟁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스포츠와 정치. 자, 경제 부분은 뭐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 구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스포츠 종목별로 우리나라가 최초의 스포츠 구단이 생긴 것이 이제 야구부터 시작을 해서 축구, 농구, 씨름 뭐 이렇게 프로 스포츠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스포츠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였어요? 우리가 아마추어리즘,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즐거움에 의해서 자유롭게 나의 자유의사로 참여를 해서 나의 신체의 아름다움, 나의 신체의 탁월성들을 서로 겨루어 보는 것, 이것이 원래의 스포츠의 본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대중매체와 교통과 통신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고, 점점 더 무언가 돈을 주고 사기를 원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스포츠가 변질을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의 경제에서는 주로 스포츠의 뭐 상업화, 스포츠의 상업주의 뭐 이런 거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포츠와 교육.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요. 전문적인 뭔가 자격증을 갖고 싶어서요. 이렇게 맞지만 2차적으로 보면 이 자격증을 따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 내가 직업적인 면, 또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어떤 한 종목의 스포츠의 전문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전문인으로서 누군가를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스포츠 지도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지도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특히 이제 이 교육의 부분은 뭐 학교, 뭐 동호회, 자, 일반적인 뭐 스포츠, 뭐 지도사, 뭐 이런 것들에 관여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스포츠 미디어, 스포츠와 미디어, 대중매체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스포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중매체, 우리가 직접 하는 분들도 많지만 직접 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시간도 안 되고 공간도 안 되고 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으로 즐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스포츠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스포츠도 우리가 스포츠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호회에 가입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뭐예요? 학교 운동부 또는 학교 내에서 우리 반의 체육 시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매개로 모인 어떤 집단, 다른 말로 뭐 팀 이렇게 하겠죠. 우리 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팀을 하나의 뭘로 보는 거예요? 사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 집단, 스포츠 집단, 스포츠 팀을 하나의 사회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이 생겨요. 계급이 생겨요. 프로로 따지면 뭐예요? 구단주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코치가 있어요. 우리 선수들끼리도 주전 선수가 있어요. 후보 선수가 있어요. 주전 선수대에서도 캡틴, 우리가 주장, 손흥민 선수처럼 주장이 있어요. 그 밑에 일반 선수가 있어요. 일반 선수들도 또 어때요? 각자 자기가 맡은 포지션이 있어요. 축구로 보자면 이 스트라이커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돼요. 이유는 뭐예요? 관중들이 보는 것은 목적이 골이에요. 근데 골을 얻는 사람들은 다 스트라이커들이란 말이에요. 수비수, 요즘에는 조금 대중들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수비에 관한 것도 굉장히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끝났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시안 게임이었지.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아시안컵 축구 대회였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별로 또 계층이 생겨요. 그리고 그 선수의 기량에 따라서 이 선수가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어느 만큼의 좋은 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뛰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층이 발생하게 되고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그 안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계층이 발생하면 계층과 계층 사이에 이동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 그렇고 우리가 스포츠와 사회화에 관한 부분, 특히 지금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스포츠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늘 TV를 열어도 그렇고 건강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과학과 의학 수준이 너무나 발달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몇 세 시대 계속 얘기해요.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100세 시대. 이전까지는 길어야 80세.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80세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는 한 70세, 60대 환갑이 넘는 것도 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시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굉장히 제가 볼 때 18세 이상부터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0대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땐 뭐 60대, 70대 제한이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령대의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한 40대까지의 선생님들은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50대 한 중반이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신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50대 중반 정도 넘어가게 되면 어디 한 군데 갖고 고장이 나 있어요. 뭐 정형외과를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뭐 척추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있어요. 뭐 목 디스크예요, 허리 디스크예요. 또 어깨가 막 안 좋아요. 뭐 견관절염이 있어요. 회전근개가 파열됐어요. 뭐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또 내지는 뭐 여성분들 같은 게 갱년기예요. 뭐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갱년기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갱년기를 겪어요. 근데 남성분들의 갱년기에는 신체적인 어떤 갱년기도 갱년기지만 이 박탈감, 사회에서 나의 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박탈감에서 오는 이 정신적인 갱년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어떤 내장 질환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뭐 당뇨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간질환, 뭐 암,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굉장히 큰 질병이 디스크야. 병원에 갔어요. 고칠 수 없대. 이대로 그냥 조금 진전이 안 되게 천천히 조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죠. 생각해요. 50대 중반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100세 시대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붙어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지금 내가 30대, 40대처럼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거를 100세까지 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딘가 몸이 고장나 있어요. 그게 신체적, 외적으로가 됐든 내장 질환이 됐든 정신적인 질환이 됐든 뭔가가 고장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이러한 상황으로 오래 살고 싶어. 그럼 일찍 그냥 짧고 굵게 어느 정도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애들도 다 크고 막 이렇게 생각이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같은 여러분들 같은 선생님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반인들에게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게 뭐다? 운동이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 참가를 시키는 것이 저희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스포츠에 어떻게 참가하게 할 것이며, 참가를 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쭉 어떻게 진행하게 할 것이며,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유와 여건 때문에. 포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스포츠로 재참가를 하게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회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그렇게 여러 가지의 스포츠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개개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요 근래에 최근 한 4, 5년? 그 이내에 뭐 소개팅을 하거나 어떠한 만남을 갖거나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동호회에 들어가서 뭐 동료들을 만나거나,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제일 먼저 뭐 얘기를 할 때 쭉 처음에는 이렇게 간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번 나가서 깜짝하게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MBTI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뭐 P, J, 뭐 이렇게 이런 거 뭐 E, I, 뭐 S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뭐냐고. 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뭐야? 나랑 비슷한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죠. 나랑 비슷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예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포츠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참아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의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폭발을 하게 되죠. 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일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탈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를 다 공부했어요. 자, 파트 1부터 파트 8까지 다 공부를 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서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보고 나니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는 스포츠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어떤 스포츠들이 더 생기고 어떤 스포츠는 없어지고, 뭐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뉴 스포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전에는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나 뭐 이런 자연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즘엔 잠시 주춤해요. 주춤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경보가 너무 많이 뜨잖아요. 그 상황에서 대부분들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운동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요 파트 9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제가 볼 때 한 6강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강 정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비교적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자, 이 파트 사회 계층과 사회화 일탈, 이 세 가지 파트에서
한 40%에서 50%까지 출제가 될 것 같고요. 미디어나 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골고루 한두 문제씩 이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의 의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 이렇게 형광펜으로 쭉 쳐드리고 이 부분 중요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문제 출제 경향 많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별표 3개입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얘기를 드렸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관식은 전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암기하시는 부분도 명확하게 암기해야 할 것들, 지금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합격률 같은 것도 앞에서 쭉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한 50% 수준, 45%에서 50%의 수준을 쭉 유지하고 있어요. 2017년도만 조금 갑자기 이제 문제 출제의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좀 어려워지고 해서 2017년도에만 한 28% 정도의 합격률이었고 나머지는 쭉 40, 50%. 그러니까 뭐 운전면허랑 거의 비슷하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물론 운전면허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 80% 수준의 합격률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실 때, 필기시험 볼 때, 학과시험 볼 때 일주일 이상 공부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루 이틀, 대부분이 하루 이틀이잖아요. 문제집 하나 이렇게 설명한 문제집 있는 거 막 넘겨갖고 하루 이틀 공부하시면 거의 대부분 필기는 다 통과를 뭐 3수했다 5수했다 하는 기준이 뭐예요? 학과시험이 아니라 기능시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비슷하다. 조금 그거보다는 좀 길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공부하시면 대부분은 합격을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과락인 40점을 넘은 상태에서 5과목이 평균이 60점이니까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20문제씩 출제가 되니까 60점이면 12문제만 맞으면 돼요. 12문제. 간혹 선생님들 중에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승부욕이, 특히 운동하신 분들은 승부욕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제일 창피한 게 뭐예요? 100점. 너무너무 창피하다.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하잖아요. 60점만 맞고 통과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면 공부도 좀 더 편하게 잘 할 수 있고요. 부담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부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1등을 하고 싶다 내가, 뭐 그러신 선생님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이거 뭐 통과만 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한 20일 정도 이렇게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학의 정의 부분이 나왔는데, 자, 사회학의 정의 부분이 사실은 문제 출제가 한 4번 정도, 그동안 2015년 이후로 지금 9번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9번 중에 4번이니까 출제 빈도는 높은 편인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굳이 암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우리 청킹을 따거나 뭐 이렇게 앞 글자 따서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어 한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 보시고 이런 거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에서도 선지 1번부터 4번까지 사지선다니까 4번까지가 답안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를 이렇게 읽어 보시면 충분히 답을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사회학의 정의 첫 번째, 스포츠 맥락에서 인간의 사회 행동의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학의 내용들을 어디로? 스포츠 상황으로 끌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매개로 한 사회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스포츠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규정을 해서 스포츠와 사회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 스포츠 사회학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집단이라고 얘기했죠. 스포츠 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굳이 나는 운동부 아닌데요. 팀이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들이 이러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동호회나 운동을 하는 뭐 조기축구회나 뭐 아니면 내가 나 몸 좀, 남자분들 특히 나 몸 좀 만들어 보려고, 대부분들이 초콜릿을 좋아하잖아요. 초콜릿 남자분들 이 초콜릿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어딜 가요? 헬스클럽을 간단 말이에요. 피트니스 센터. 자 그럼 그 피트니스 센터를 본인이 즐겨가는 곳이 다 대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뭐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항상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의 집단 스포츠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보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스포츠 어떤 집단, 그런 팀을 하나의 뭘로 본다? 사회로 본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게 스포츠 사회학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또는 그 아래에 보시면 하위 분야로 스포츠 사회 현장, 사회 구조, 사회 과정, 사회 구조나 사회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뭐 스포츠와 어떤 사회 조직, 사회 집단에 관한 거, 사회 계층, 사회화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요. 뭐 스포츠의 통찰력 분석,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학문이 바로 스포츠 사회학이다. 자, 주요 개념, 우리 스포츠 사회학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스포츠 교육학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될 때 출제위원들이 항상 거기에 뭐를 붙여준다고요? 학자 이름을 붙여줘요. 어떤 학자가 제시한 이론. 그래서 항상 이론들을 공부할 때 학자 이름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 자, 이 학자, 코클리? 지금 코클리 얘기를 할 거거든요. 코클리는 상업주의와 코클리는 이런 것들, 코클리는 이거 나오면 이거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대부분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 코클리 선생은 이 사회학에서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에요. 코클리 선생이 이야기하는 사회학의 주요 개념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가면 돼요. 사회 집단, 뭐 사회 조직, 그러니까 일반 사회학에서도 사회학에서 아주 중요하신 분이니까 뭐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사회적 상호작용, 뭐 문화. 자, 문화, 사회 집단 조직 제도 뭐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나랑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나와 같은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들을 즐겨하고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뭐 이런 삶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사회학의 영역을 보시면 거시적인 영역과 우리가 미시적인 영역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